14일 미국 전역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전개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고 시위대의 함성은 고층 빌딩 유리창을 울렸습니다. LA에서도 주요 도심 도로가 봉쇄될 만큼 시위는 급속도로 번졌지만 유독 한 지역만 평온함을 유지했는데요. 그곳은 바로 코리아 한인타운이었습니다. 폭력과 혼돈이 난무하는 와중에도 이 커다란 한인 커뮤니티가 동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배경과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 하딩이라고 합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로 힘든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을 늘 들고 다니면서 모든 헤드라인 뒤에 숨은 진실을 찾으러 다녔었어요. 폭풍도, 시위도, 심지어 산불 취재도 했었지만 6월에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을 때 제가 마주친 광경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소음과 번쩍이는 불빛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어요. 사이렌은 늑대 울음처럼 울부짖었고 젖은 도로 위에서는 타이어가 끽끽 소리를 냈으며 멀리서 들리는 고함 소리가 높은 건물 사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터질 것처럼 두근거렸죠. 혼돈이야, 혼돈이야 하면서 저는 여행 가방 손잡이를 더욱 꽉 쥐고 있었어요. 공항 출구를 빠져나오면서 운전기사님께 인사를 건넸습니다. 도시 위기에 대해 취재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했었죠. 운전기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용감하시네요. 조심하세요 라고 답해주셨어요. 택시에 올라탄 뒤에는 산산조각난 유리 조각과 불타는 차량들이 늘어선 거리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불꽃이 깜빡이고 연기가 여름 하늘로 둥글게 피어올랐죠. 코너마다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경계를 넘어 코리아타운에 들어섰어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소음이 잦아들고 검게 탄 잔에 대신 맑은 인도 위를 살랑살랑 흔드는 환한 등불이 보였죠. 가게 간판에는 따뜻한 색의 한글 글씨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김밥 찜질방 한식당. 창문은 하나도 깨지지 않았고 문은 활짝 열려 있어서 이웃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큰 오해를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라고 속삭이듯 중얼거렸죠. 폭력을 예상했었지만 여기에는 평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주황색 조끼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한 어른이 어린이에게 물병을 건네주자 아이의 눈이 반딧불처럼 반짝였죠. 평화, 평화라고 저는 메모했었어요. 그러자 어깨가 처음으로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를 하려고 목소리를 높여 안녕하세요. 기자 제임스입니다. 라고 말했었어요. 친절한 눈빛과 따뜻한 미소를 가진 한 여성분이 다가와 이 선생님이라고 해요. 라며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근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밤에는 거리 순찰을 돕고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조끼를 가리키며 힘이 아닌 배려로 방어합니다. 라고 덧붙였었죠.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때 제 노트북에는 공황과 약탈 같은 단어들이 넘쳤었지만 이제는 공동체, 신뢰, 방어라는 새로운 단어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제 취재 이야기가 완전히 전환된 순간이었어요. 코리아타운 구석구석을 걸으며 저는 이 동네의 중심을 발견했습니다. 한 건물 벽면에는 온갖 색의 사람들이 손을 맞잡고 붉은 심장을 둘러싼 벽화가 가득 그려져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연대가 힘을 만든다라고 적혀 있었죠. 아이들은 그 앞에서 아침 햇살처럼 밝게 웃으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좁은 골목길을 따라 등불 불빛을 쫓아갔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이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이제 제 생각을 더욱 바꿔줄 사람을 만나러 가고 있었습니다. 골목 끝에 작고 따뜻한 불빛을 내는 카페가 보였어요. 간판에는 카페 희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유리 주전자들이 줄지어 김을 피우고 있었죠. 벽은 부드러운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고 선반 위에는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자 종이 땡 하고 울렸습니다. 랩탑을 보던 여성이 고개를 들었어요. 선명한 파란색 안경을 쓰고 여행 배지로 가득한 재킷을 입고 있었죠.
그녀가 일어서서 미소 지으며 영어로 말했습니다. 제임스 씨 맞으시죠? 저는 제니 김이에요. 우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했었죠. 목소리가 갈라진 듯 들렸습니다. 문을 닫고 박소음을 뒤로 한 채 저는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안전했었어요. 제니가 창가 쪽 작은 테이블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녀가 따끈한 생강차 한 잔을 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김이 부드러운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이거 드세요. 긴장 풀리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했었어요. 저는 한 모금 마셨더니 가슴속까지 따뜻함이 퍼졌습니다. 제니가 랩톱으로 손가락을 가리켰습니다. 화면에는 코리아타운 지도가 알록달록한 핀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 핀들은 감시 지점이에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각 지점에 서서 위험을 살피고 이웃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는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그럼 무섭지 않나요? 결국 다 사람일 텐데요. 제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방어는 싸움이 아니에요 라고 했었죠. 배려의 의미예요. 여기서는 방어가 곧 신뢰를 뜻합니다. 그녀가 화면을 톡톡 두드리며 신뢰, 신뢰, 신뢰라고 적혀있는 부분을 보여주었습니다. 신뢰? 제가 되물었어요. 이상하게 들렸지만 더 알고 싶었습니다. 제니는 랩톱을 닫고 안경을 밀어 올리며 말했죠. 직접 보여드릴게요. 우리는 카페를 나와 더 넓은 길로 걸어갔습니다. 등불들이 머리 위에서 살랑살랑 흔들리며 포장도로에 춤추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들이 열린 문 앞에서 손을 흔들었고 한 남자는 떡을 담은 쟁반을 들고 드셔보세요. 배고파 보이네요 라고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꿀에 찍힌 떡을 한 입 빼어 물었는데 달콤하고 부드러워 친절한 맛 같았었습니다. 제니가 앞을 가리켰습니다. 5명의 자원봉사자가 원을 이루고 서 있었어요. 선명한 주황색 조끼를 입고 클립보드를 들고 있었죠. 한 여성은 목록을 확인하고 다른 사람은 길고양이 머리를 쓰다듬었으며 소녀는 지친 배달기사에게 물 한 병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저는 기자 제임스입니다 라고 인사했어요. 클립보드를 들고 있던 여성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선생님이에요. 근처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거리 순찰을 맡고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부르면 됩니다. 제가 경찰이 필요할 때는 없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선생님은 고개를 저었어요. 거의 없어요. 이웃을 다 알고 있거든요. 길 잃은 사람이 보이면 안내하고 쓰레기가 보이면 줍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신경 쓰는 것, 그게 바로 방어예요. 소년이 기사에게 물을 건네는 모습을 보며 기사님은 허리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인사하셨죠. 주변 사람들은 차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고함도 뛰어가는 모습도 없이 부드러운 웃음과 조용한 발걸음만 있었어요. 평화, 평화, 제가 속으로 생각했었죠. 제니와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작은 공원에 도착하자 자원봉사자들이 아이들에게 손전등을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며 손전등을 친구에게 건네며 깔깔 웃고 있었어요. 반딧불이 춤추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고기 모양 등불을 든 한 어린 소녀에게 앉아서 물었어요. 뭐 하고 있는 거니? 소녀는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을 환하게 밝히는 걸 도와주고 있어요. 환하게 환하게. 그녀 뒤에 서 계신 아버지는 뿌듯한 미소를 짓고 계셨죠. 여기 있는 사람들 각자가 단순한 임무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임무들이 모여 어떤 담이나 경비병보다 강한 안전망을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속삭였죠. 제니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커뮤니티 방어에 오신 걸 환영해요. 여기서는 신뢰와 배려로 서로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황금달처럼 빛나는 등불 아래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달콤한 밤 공기를 들이마시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곳은 단순히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협력과 희망으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주위를 살피며 저는 속삭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믿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함께할 때의 힘을, 신뢰의 위대함을, 그리고 코리아타운의 진정한 정신을요.
저는 제니와 함께 조용한 골목길을 걸어갔었어요. 노트북이 손에 들려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죠.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수록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골목 앞쪽에서 작은 빵집이 창문 너머로 따뜻한 불빛을 내뿜고 있었어요. 간판에는 빵의 온기라고 적혀 있었죠. 설탕과 반죽 향이 달콤하게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문을 두드리자 흰색 앞치마를 두른 둥근 얼굴의 박 사장님이 문을 열어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사장님은 부드럽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세요. 가게 안에는 갓 구운 빵들이 나무 선반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이 카운터 위에 놓인 차 주전자 가리키며 마음껏 드세요 라고 하셨었죠. 저는 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김이 작은 구름처럼 피어올랐어요. 제니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실례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박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식빵 한 덩이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포장한 뒤 문가에 있던 소년에게 건네주셨죠. 소년은 놀란 표정으로 빵을 보물처럼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왜 지금 이렇게 빵을 나눠주시는 거죠? 박 사장님은 손을 허리에 얹으며 말했었죠. 모두에게 음식은 필요하니까요. 우리 공동체가 곧 가족이에요. 우리 중 누군가 배고프면 모두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눕니다. 천천히 반복하셨습니다. 나눔, 나눔, 나눔. 그 소녀는 빵을 들고 뛰어나갔어요. 저는 박 사장님을 다시 바라보며 고백했죠.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사장님은 다정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시죠?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하지만 작은 행동이 신뢰를 키웁니다. 제니가 저를 빵집 안쪽으로 안내했어요. 교복 같은 밝은 빨간 재킷을 입은 키 큰 소녀가 선반 위에 상자를 차곡차곡 쌓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어 말했어요. 저는 마리아예요. 방과 후에 도와주러 옵니다. 영어도 완벽했죠. 사장님 덕분에 집이 없던 제가 집을 찾았어요. 라고 조용히 덧붙였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에게 물었어요. 왜 지금도 도우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잠시 머뭇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사장님이 저에게 신뢰를 보여주셨어요. 제가 필요할 때 일자리를 주셨거든요. 이제 그 신뢰를 다른 분들께 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녀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빨간 재킷에는 작은 태극기 배지가 붙어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에 다시 적었습니다. 신뢰, 신뢰, 신뢰. 제니가 뒤편 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쌀과 통조림 음식이 빼곡히 쌓여 있었어요. 매주 제니가 말했었죠. 자원봉사자들이 기부물품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분류한 뒤 필요한 가정에 전달하는 거예요. 저는 박 사장님과 마리아가 바구니를 채우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무도수들처럼 조심스러운 동작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밀치지 않고 차분하고 균형 잡힌 걸음이었죠. 한 여성이 아기를 안고 문 앞까지 왔습니다. 피곤해 보이는 얼굴이었어요. 박 사장님은 그 여성에게 바구니를 건네주셨습니다. 그녀는 깊이 허리 숙여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였죠. 아기가 손을 뻗어 사장님의 손을 만지자 사장님은 미소 지으며 아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선이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결속이었어요. 제 마음이 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새로운 종류의 방어다 라고 노트에 적었습니다. 돌아가기 전 박 사장님께서 저를 살짝 불러 세우셨습니다.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제 손에 쥐어주셨는데 안에는 달콤한 빵 2조각이 들어있었어요. 여행길에 드세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는 작은 한 입도 함께 나눌 수 있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니가 저를 밖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밤 공기가 더 시원하고 깨끗하게 느껴졌습니다. 제니가 건네준 종이컵에 담긴 차를 한 모금 마셨죠. 그 맛은 빵집의 불빛처럼 따뜻했었습니다.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인도를 쓸고 있었고 이웃들은 등불빛 아래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연대감이 공기 중에 가득했습니다. 그 연대감은 어떤 장벽보다도 더 강력했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고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다시 말했죠. 하지만 이제는 신뢰를 믿습니다. 저는 제니와 박 사장님을 따라 코리아타운 한복판의 넓은 광장으로 나아갔었어요. 머리 위에는 등불이 밝은 별처럼 매달려 있었고 광장 바닥은 깨끗하고 매끄러웠습니다. 벤치와 작은 정원으로 이어지는 선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죠. 한쪽 벽 전체를 덮은 거대한 벽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양한 피부색의 사람들이 빛나는 심장을 둘러싸고 손을 맞잡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연대가 힘이 된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걸 봐보세요. 제니가 부드럽게 말했었습니다. 연대, 연대. 저는 벽화를 바라보다가 공기 속에 그 에너지가 진동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었죠. 그때 자원봉사자 무리가 앞으로 나와 서 있었습니다. 가벼운 조끼를 입고 무전기, 손전등, 구급함을 들고 있었죠. 어떤 이들은 전쟁이 아니라 안전구역을 표시하는 작은 깃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스포츠팀처럼 원을 이루고 환하게 인사하며 맞아주고 있었어요. 저는 크게 인사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임스입니다. 사람들의 방어 방식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은발의 부드러운 눈빛을 가진 키 큰 남성이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김 선생님입니다. 라고 하셨죠. 전에는 엔지니어였지만 지금은 순찰대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대가 최고의 방어라고 믿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적었습니다. 연대가 최고의 방어다. 김 선생님은 우리를 원 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소개했었어요. 역사 전공 학생이라는 안나는 저는 학생입니다. 역사를 공부했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기에 순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청소년 대여는 저는 그 벽화를 직접 그렸습니다. 이제 그 의미를 지키고 싶습니다. 라고 덧붙였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한국인, 히스패닉, 흑인, 미국인, 그리고 여러 나라 사람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도, 영어로 말하는 사람도,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미소와 고개 끄덕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실례 제가 속삭였었죠. 김 선생님이 무전기를 톡톡 두드리며 말하셨습니다. 1팀 상태 보고해주세요. 스피커에서는 A 지점 이상 없습니다. 라는 목소리가 돌아왔고 2팀 보고하세요 외에는 시장 주변에 문제 없습니다. 라는 대답이 이어졌었죠. 보시다시피 김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우리는 정보를 빠르게 공유합니다. 그 덕분에 모두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 방어. 제니가 덧붙였죠. 우리의 방어는 벽과 총이 아니라 사람과 무전기로 이루어집니다. 저는 다시 노트북을 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모두가 다정하게 웃어주셨습니다. 안나는 작은 깃발 하나를 건네주면서 설명해 주었어요. 이건 우리의 연대 상징입니다. 이 깃발을 보면 우리가 함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깃발을 받아 살랑살랑 흔들어 보았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제 목소리가 광장에 잔잔히 울려 퍼졌고 자원봉사자들은 따뜻한 박수로 화답해 주셨습니다. 그 박수는 소란스럽지 않고 부드러운 바람처럼 피부를 스치는 느낌이었죠. 그때 대연이 벽화를 가리키며 말했었습니다. 우리랑 심장에 새로운 색을 칠해볼래요? 붉은 물감이 든 작은 통과 붓을 건네주었어요. 저는 붓을 찍어 벽화의 심장에 새로운 붉은 선을 더했습니다. 시원하고 매끄러운 물감이 벽에 스며드는 느낌이었죠. 저는 한 걸음 물러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었다는 걸 깨닫고 있었어요. 연대가 힘이 된다, 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졌지만 광장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등불빛과 웃음소리가 함께 빛나고 있었죠. 이웃들은 따끈한 차와 떡을 나누고 작은 밴드가 드럼과 기타로 부드러운 리듬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벽에 비친 그림자 속에서 춤추며 즐거워하고 있었죠. 저는 간단한 행동들 물감 공유, 음악 연주, 함께 걷기 진짜 힘을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달았었어요. 이건 제가 예상했던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공동체가 하나로 뭉쳤을 때 느낄 수 있는 아름다움이었죠. 붉은 물감을 손에서 닦아내면서 저는 따뜻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방어란 단순히 벽을 지키거나 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서 신뢰를 나누며
어떤 폭풍도 무너뜨릴 수 없는 연대를 만드는 거라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제니가 조용히 노크하며 깨워주셨어요. 제임스라며 다정하게 말씀하셨었죠. 오늘 밤에 우리 커뮤니티 홀에서 연설하실 거예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었습니다. 연설이라고요? 이 용감한 분들 앞에서요?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등불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에는 여전히 빈 페이지뿐이지만 빵 나눔과 순찰, 벽화, 그림이 떠오르며 머릿속은 온통 바빴었죠. 깊이 숨을 들이쉬고 속삭였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작은 홀의 무대 뒤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접이식 의자에 이웃분들이 가득 앉아 있었고, 간단한 나무 무대 위에는 마이크 스탠드만 놓여 있었습니다. 쌀떡과 뜨거운 차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죠. 제니가 카운터에서 시간을 세고 있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분, 4분, 3분. 다리가 떨리며 무대 앞으로 나섰습니다. 부드러운 박수가 반겨주셨죠. 목을 가다듬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종이등 아래로 얼굴들이 환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이 선생님, 김 선생님, 마리아, 안나, 대연,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조심스레 말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온 기자 제임스 하딩입니다. 혼돈과 위험을 보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가장 먼저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잠시 멈추자 몇몇 분들이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하셨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힘을 실으며 이어갔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었습니다.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두려움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박 사장님의 따뜻한 빵과 마리아의 선명한 재킷을 이야기했고 등불 순찰과 벽화를 묘사했습니다. 이웃들이 차를 나누고 거리를 청소하며 함께 노래하던 장면을 전했죠. 세부 사항을 하나씩 이야기할 때마다 청중은 더욱 집중하는 듯 보였습니다. 달콤한 식혜의 맛과 손에 묻은 매끄러운 물감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연대에 대해 말했습니다. 신뢰가 방어를 만들고 방어가 평화를 만듭니다. 리듬을 느낄 수 있도록 2번 반복했었습니다. 그 다음 김 선생님께 배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힘은 콘크리트 벽이 아닙니다.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웃에게 맞아라고 속삭이셨죠. 목소리가 떨리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제 스승이었습니다. 한국 국기 배지가 달린 팔찌를 만지는 마리아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고 박 사장님의 온화한 미소에는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마지막 문장으로 맺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희망과 신뢰, 연대로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는 가운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곧 한 번의 박수가 울려 퍼졌고 점점 커지더니 홀 전체가 환호와 함께 울려 퍼졌습니다. 빨간 심장과 손바닥 무늬가 그려진 작은 깃발을 흔들며 모두가 기립박수를 보내주셨죠. 저는 무대 뒤로 물러나며 압도된 기분이었습니다. 따뜻하게 어깨를 감싸준 제니와 이웃분들의 부드러운 격려가 느껴졌어요. 깊이 허리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등불이 길을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제니가 감사합니다. 제임스.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우리가 자랑스럽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가득한 제 노트북을 건네주었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미소 지었습니다.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는 마음을 바꾼다는 것. 제 이야기는 의심으로 시작했었죠.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끝났습니다. 함께 서서 삶을 나누고 무력이 아니라 친절로 집을 지키는 사람들을 믿는 마음으로요. 밤바람이 등불 사이로 속삭이는 듯한 그 순간 저는 노트북을 꼭 쥐었습니다. 이 연설과 이 교훈을 어디를 가든 지니고 가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 커튼 사이로 햇살이 살며시 스며들고 있었어요.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을 발치에 펼쳐두었습니다. 방 안에는 어젯밤 코리아타운에서 보낸 등불 연기와 달콤한 식혜 향이 은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집어들고 여기서 처음 썼던 첫 줄을 읽었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지고 있었죠. 저는 카메라와 녹음기, 그리고 안나가 주었던 빨간 심장 깃발을 가방에 차곡차곡 넣었습니다. 그 물건들마다 공동체와 신뢰, 연대, 그리고 방어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옷을 개며 박 사장님의 빵집에서 한 조각씩 베어 먹었던 친절을 떠올렸습니다. 마리아가 제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을 때 보여줬던 조용한 미소도 생각났죠. 그리고 이 선생님이 등불 순찰 중에 해주셨던 차분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었습니다. 우리는 총이 아닌 배려로 집을 지킨다고 말씀하셨었죠. 조용한 노크 소리에 고개를 들었어요. 제니가 남은 식혜 2잔을 들고 살짝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마지막 잔이에요. 뜨거운 종이컵을 내밀어 주셨죠. 저는 고개를 들어 감사의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아들었습니다. 손끝까지 전해지는 따뜻함이 좋았습니다. 준비됐나요? 제니가 파란 안경을 반짝이며 물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준비됐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깨끗한 복도를 걸어 내려갔어요. 전등불만 살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소중하게 느껴졌었죠. 로비에 다다르자 어젯밤 연설을 들으셨던 자원봉사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작은 종이 표지판을 들고 서 계셨죠. 안전한 여행 되세요. 마리아는 물고기 모양의 종이등 뿔을 들고 있었고 대영과 안나는 떡이 든 바구니를 한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한 분 한 분이 저에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김 선생님은 표지판을 제 손에 꼭 쥐어주시며 우리 이야기를 전해주셔서 고마워요 라고 말씀하셨었어요. 마리아는 저를 꼭 껴안고 언제든 환영이에요 라고 속삭여주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었죠. 밖으로 나오자 아침빛이 창백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이웃분들이 인도를 쓸며 조용히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길고양이가 한 자원봉사자의 다리에 몸을 비비자 그분은 무릎을 꿇고 귀를 살살 긁어주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코리아타운의 진심 같은 느낌이었죠. 부드럽고 꾸준하고 살아있었어요. 제니가 지켜보며 물었습니다. 이제 세상에 뭐라고 전할 건가요? 저는 주변을 돌아보며 대답했어요. 만두를 튀기는 노점에서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낮에도 등불은 여전히 매달려 있었지만 빛이 옅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상쾌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할 거예요 라고 말했죠. 진정한 방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공동체와 신뢰, 연대는 어떤 폭풍에도 맞설 수 있습니다. 제니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었습니다. 딱 맞아요. 우리는 택시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가방을 트렁크에 올리고 뒷좌석에 몸을 실었어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가게 주인분들, 학생분들이 환한 얼굴로 손을 흔들어 주셨죠. 그 얼굴들마다 우리가 쌓아 올린 신뢰의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는 유리를 손으로 살짝 짚었어요. 코리아타운의 거리가 살아있는 누비이불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밝고 차분하고 든든했어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기록하러 왔지만 그들은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친절과 배려로 서로를 지키는 법을 가르쳐 주셨죠. 도시의 스카이라인이 뒤편으로 높아질 때 저는 노트북을 펴고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을 믿지 않았었어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튼튼한 벽은 신뢰로 쌓이고 가장 밝은 빛은 연대에서 나오며 가장 깊은 방어는 사람의 마음속에 살아있다는 것을. 택시는 고속도로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높다란 건물들은 점점 멀어졌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밝은 등불, 따뜻한 빵, 벽화, 그리고 희망으로 가득 찬 얼굴들. 저는 노트북을 덮고 고개를 좌석에 기대었어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코리아타운이 가르쳐준 교훈을 담아 앞으로 제가 전할 모든 이야기 속에 이 마음을 간직하려 합니다. 어디를 가든 저는 이 공동체의 마음 그들의 신뢰와 연대, 부드럽지만 강력한 방어를 가슴에 품고 있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